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그럼 언제는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 아니요.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 더 빠진다고요.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은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는 일단은 뭐 서울의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이런 불안 심리를 잡고자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가지고 네. 공급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정책도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서울의 이런 어떤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 한번 좀 체크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서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꾸 딴지를 걸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얘기하는 모든 논리에 대해서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다. 살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그럼 언제는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동 원인과 구조적인 모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나 새 집은 언제는 많았던 적이 있나요? 근데 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족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초 이렇게 집값이 왜 빠집니까? 계속 부족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서브프라임 때 왜 집값이 빠져요? 2012년, 13년 때 왜 집값이 빠졌냐고요? 부족한데. 부족한 건 저는 그냥 상수예요. 시장을 일으키는 변수가 아니라. 물론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로 시장의 변동 원인이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2009년과 10년도에 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네.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건설사들이 어려우니까 공급 못하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진행 안 되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다들 뭐라고 합니까? 2, 3년의 주택 공급 대란. 주택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 말뜻에 내포된 뜻은 뭐냐면 이러니까 집값 오른다 이거잖아요. 집이 부족하니까. 네. 이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저렇게 집값 부족 우려가 나오니까 2009년도에 집값이 막 오릅니다. 네. 그럼 2, 3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됐냐를 보여드리자면 뭐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실제로 집이 부족했고 입주 물량 감소했는데요. 보세요. 부동산의 추락, 날개가 없다. 아니 왜요? 집을 안 지었고 지금 엄청 부족한데 네. 입주 물량이요 처참한 수준이었어요. 사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난리 났어요. 용산, 강남 대형 아파트 올 들어 최고 5억 원 하라. 이때는 평균 가격이요. 이런 지역이 뭐 한 15억이 안 됐거든요. 그럼 5억 원이 빠졌다는 건요. 한 번에 그냥 30%, 40%씩 빠지는 거예요. 네. 충격적이죠. 네. 왜 집을 안 지었는데? 집은 부족한데. 근데 왜 집값이 왜 빠집니까? 저 때가 이제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있었을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2009년, 2010년도에 어. 쇼크가 일어났고 그 시간이 2013년도에 가장 저점을 찍었었던 그쵸. 서울 부동산만 그쵸.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광역시 시장은 그때는 또 오히려 반대로 좋았죠. 요 네. 기간 동안 올랐고. 네, 엄청 좋았죠. 네. 근데 돌이켜 보면 저 때가 서울의 가장 바닥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바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막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집값이 예를 들어서 오른다. 그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됐을 때, 제가 아까 세종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막, 야, 끝났어. 거기를 왜 사? 부동산을 왜 사? 차라리 차나 사. 이랬거든요. 이때. 네.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좀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정부의 공급 대책 이거 뭐 하나만 한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하죠. 아, 장기적으로 이제 네. 꾸준한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무리해서 공급을 일시적으로 많이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린벨트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쵸. 보금자리 해가지고 이제 그쵸. 내곡이나 세곡 쪽에다 풀었었죠. 그렇죠. 그게 실은 새로운 분양시장을 만들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한번 억누른 촉매가 실은 됐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네, 다른 광역시 시장과 달리. 근데 뭐 제가 정확하게 정부 정책을 읽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큰 방향성으로 보면 가격을 하락시키겠다,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보다도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네. 주거 취약층들을 위해서 주거 복지를 이루는데 사실은 핵심을 맞춰줘야 되죠. 그런 네.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질 좋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정부가 확보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건설형이 아닌 어, 매입형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매입하거나 그거를 이제 운용해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공공주택을 분양하는데 개인한테 분양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임대후 분양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쪽에 일종에 맞춰져 있잖아요. 계속 임대는 좀 질 좋은 아파트들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평수가 좀 적거나. 그래서 저는 질 좋은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형태에서 임대를 해주면 이 두 가지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럼 정부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고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마치 쌀처럼요. 비충비처럼. 토지 비축 제도가 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아파트 비축 제도 같은 거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주택 가격이 빠지면 그때 또 시장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을 방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를 때는 또 내놓고. 그러면 살 물건이, 싼 물건이 시장에 나오니까 사실은 시장의 안정성을 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물량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온 이유는 시장을 결정하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좀 궁금해하실 지점일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내년도 부동산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대표님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전망이 중요하니까 이제 전망의 출발점은 현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가격이 올랐다. 근데 왜 집을 샀냐?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가중됐냐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자산 시장은 공교롭게도요.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산 시장은 반복되냐면 그 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계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다 돈 벌고 싶어 하고 다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고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시장은 반복돼요. 그래서 2022년과 똑같은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9년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2009년도 초에 증가하죠. 지금처럼 똑같이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죠. 근데 지금하고는 조금 완연하게 다른 속도입니다. 절대 규모라든가. 근데 피크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9천 건 찍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증가했지? 가격이 왜 올랐지?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그래프는 당시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에요.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죠. 실수요라는 거예요.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왜 실수요가 증가했을까요? 똑같은 이유였어요.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니까 그 당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주고 종부세 무력화시키거든요. 거의. 양도세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무주택자가 불안하죠. 이러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또 이 당시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요. 금리 인하 시킨다고? 집값 오르겠네? 그러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고요. 당시 신문을 볼게요. 그렇게 빠지는 집값이 다시 입주 물량 감소한다 그러면서 강남 불패론 나오고요.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막 가파르게 상승해요.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와 2024년도를 저는 유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2009년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제는 2025년부터 집값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개별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올림픽 패밀리타운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급락하죠. 그러다가 부양책 쓰고 금리가 엄청 하니까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근데 올랐을 때 누가 샀다고요? 무주택자가 빚을 내서 집을 사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빠지죠. 다시.
네. 이런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4년간 거래 최저.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2012년 기사인데 올해 서울 아파트가 IMF 이후 가장 많이 떨어져. 흥미로운 이런 것도 보여요. 전셋값 상승폭이 큰 아파트가 매매가는 떨어집니다. 이거요. 똑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능성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집값 오를 거다. 아니요.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 더 빠진다고요. 이거 보세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마지노선 무너져.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수요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빚으로 이루어진 수요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엄청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게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대신 기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럼 이제 뭐 강남을 선두로 해가지고 집값이 이미 전고점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좀 시간을 두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강남이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진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주거 선호 지역에 독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투자로 많이 갖고 있어요. 갭 투자 비율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역설적으로 클 수 있어요. 이건 볼게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게 반포자의 30평대 반포입니다. 그 유명한. 자, 나름 신축이에요. 10년이 훨씬 넘긴 했지만 그래도요. 근데 이 가격을 보세요. 어떤 현상이냐면 2023년 초에 이 가격이 10억 원이 하락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막 싸게 팔거든요. 쉽게 말해서 싸게. 근데 누가 팔았을까요? 저 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갭 투자한 사람들이 팔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닌가요? 네. 투자자가 팔긴 했는데 많이 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많이 번 사람.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 네. 양도 차익이 큰 사람. 네. 절대로 내가 산 가격에서 밑에는 팔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절대 낮춰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팔면 영끌한 사람들이 팔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끌은 저렇게 못 팔아요. 그래서 영끌은 버텨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경매로 가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파는 사람들은 공통점이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역설적으로 싸게 팔 수 있다고요. 낮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금 빠져도 초조하거든. 원래 돈을 많이 벌수록 고통스러워요. 그 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저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과거 시장도 또 이해가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들도 좀 이해가 좀 되네요. 박사님, 저거는요. 네. 과거도 아니에요. 2년 전이에요. 3년 전에. 근데 저거를 경험하고도 네.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강남 불패. 10억이 빠졌다니까요. 네. 제가 이거 조작한 거 아닌데. 심지어 1층은 뺀 거래요. 네.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합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하자.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집값이 오를 때만 그때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하락하면 기대를 해요. 더 떨어질 것. 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집값이 오르면 불안해요.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불안보다도 불안을 기대로 바꾸시라.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내년도에 올라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기대해야죠. 이제 살 타이밍을 조금 노리고 있어야 된다. 너무요. 너무. 네. 네. 강남 부동산은 말고 조금 더 저렴한 거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 이제 자기 예산에 맞는 걸 찾는 건데 많이 떨어진 걸 사라. 많이 떨어진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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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진 게 오히려 더 많이 오를 거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해요. 이거는 네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살고 싶은 그리고 사고 싶은 아파트가 쭉 이제 리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가격이 변화할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걸 산다. 저 우문 같지만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원하시니까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언제 딱 매수할 것 같은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 올까요? 내년 올까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를 가끔 또 하시냐면 야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
아니 어떻게 시장의 변동 원리가 갑자기 달라집니까? 자산 시장에서는요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슬세권, 뭐 병푸마 이런 거 나오면 벌써 고점인 거예요. 네. 얼죽씩 나오는 순간 신축 아파트는 고점인 거예요. 이제 안 오르잖아.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어. 아파트 이런 노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고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네.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러니까 변하는 거를 찾으면 예측이 안 돼요. 네. 내가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대신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네. 세상이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건 알아요. 변하지 않을 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 뭐죠? 변하지 않을 거는 이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집값이 빠지면 산다. 자, 그리고 빠지면 다시 오른다.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사실. 음. 이거예요. 네. 집값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산 가격은 바닥이다. 네. 예. 이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서 바닥이 개념 규정도 박사님 중요합니다. 네. 바닥이라는 건 많이 떨어진 게 바닥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오르는 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투자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많이 빠졌다고 투자하면 안 돼요.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살아. 그렇죠.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걸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대표님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네. 하나하나 이게 짚어주기를 또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를 좀 사고 싶어. 네.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음. 서울에서 살려면 대출도 좀 하고 10억짜리를 만약에 산다. 어디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이제 다 얘기 드리려고 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3부에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 돈 받고 알려드리는 돈 건데. 받고, 네네. 돈 받고 알려드리는 건데 네네네. 2025년부터 그런 시장이 열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찾지를 않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 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로 파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다.